세월 각인 54세 박정수의 하루는 새벽 6시 30분에 시작된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도 이미 20년째다. 세면을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어김없이 세탁소 앞에 쌓여있는 빨래 더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땀 냄새 밴 운동복,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정장들. 그는 이 모든 것들과 20년간 함께해왔다. 여보, 커피 끓였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51세가 된 지금도 그녀는 20살 처녀 같은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정수는 세탁물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내는 예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서 춤을 춘다. 오늘 꽃집에 새로 들어온 장미들 정리해야 해요. 발렌타인데이 때문에 주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윤희는 설레는 듯 말했다. 동네 구석에 자리한 작은 꽃집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을 자신의 작은 왕국처럼 사랑했다.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고 시든 잎사귀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꽃다발을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래, 고생이 많아. 정수는 아내가 건네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뜨거운 커피의 김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아내의 손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20살에 만나 34세 결혼할 때와 똑같은 손. 다만 이제는 꽃가시에 찔린 작은 상처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여보는 오늘도 바쁘죠? 뭐 늘 그렇지. 김 사장 내서 드라이클리닝 맡길 정장이 10벌이나 된다더라. 오늘도 밤늦게 끝날 것 같아. 정수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 세탁소 일도 예전만 못했다. 대형 세탁소들이 생기면서 동네 작은 세탁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그나마 20년간 쌓아온 단골들 덕분에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 둘이 건강하니까 다행이에요. 아프지면 말아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에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그것으로 그를 위로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더욱 사랑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 정수는 아래층 세탁소에서, 윤희는 2블록 떨어진 꽃집에서. 저녁 7시면 각자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평소보다 1시간 늦은 8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집에 돌아왔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정수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아내는 현관에서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다. 아, 장미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미안해요. 그녀가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정수의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쳤다. 톡 쏘는 머스크 계열의 향수 냄새. 진하고 관능적인 그가 아는 아내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향기였다. 아내는 늘 은은한 장미향이나 라벤더 향을 좋아했다. 화사하고 순수한 향기들. 당신 향수 바꿨어?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잠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다. 향수요? 아니에요. 꽃집에서 나온 꽃냄새 아닐까요? 오늘 새로 들어온 꽃들 중에 향이 강한 게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했다. 20년간 꽃집을 운영한 아내였다. 어떤 꽃이 어떤 향을 내는지 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방금 그가 맡은 것은 분명히 꽃향기가 아니었다. 배고프죠? 저녁 차릴게요. 아내는 부엌으로 향하며 밝게 말했다. 하지만 정수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걸음걸이가 조금 다른 것 같고
어깨의 선이 평소보다 곧게 펴져 있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내내 정수는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밝게 웃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꽃집에 온 단골 할머니 이야기, 새로 들어온 튤립 이야기, 내일 있을 결혼식 뷔케 주문 이야기. 모든 것이 평상시와 같았다. 다만 그 낯선 향기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천장을 바라봤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다. 그녀는 꽃처럼 순수하고 샘물처럼 맑은 여자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해진 거야. 정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낯선 머스크 향은 그의 코끝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도, 그 다음날에도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낯선 향기를 몸에 묻히고서. 아내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늘 같았다. 가게 정리가 늦어졌다고. 새로 들어온 꽃 때문이라고. 정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심은 녹슨 가위처럼 그의 마음을 서걱거리며 잘라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을 때 정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윤희야,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말했잖아요. 가게 정리하느라고. 정말 가게에만 있었어?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정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의 눈에서 상처받은 빛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20년간 그를 위해 헌신해온 아내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심하고 있는 자신이 초라해졌다. 미안해. 요즘 일이 많아서 예민했나 봐. 정수는 사과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등을 돌린 채 잠든 척했다. 정수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작은 어깨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낯선 향기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수의 마음속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짙어져 갔다. 아내는 여전히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고 그 낯선 머스크 향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그의 후각을 자극했다. 그녀가 가게 정리가 늦어졌다고 말할 때마다 정수는 속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꽃집 문 닫는 시간은 저녁 6시. 그런데 아내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은 8시. 때로는 8시 반이었다. 2시간이 넘는 공백.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수는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예전엔 아내가 조금 늦는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세탁소에서 옷을 다리던 손도 자주 멈춰졌다. 다림질하던 와이셔츠에 주름이 더 생기는 것도 모른 채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가 언제 집에 올지 궁금해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세탁모를 찾으러 와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네,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아내분도 요즘 바빠 보이던데 부부가 함께 몸 상하면 안 되죠? 김 여사의 말에 정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내도 바빠 보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아내의 변화를 눈치챈 걸까? 아내가 어떻게 바빠 보이던가요? 아, 그냥 요즘 꽃집 문 닫는 시간이 늦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6시면 어김없이 불이 꺼졌는데 요즘은 7시가 되어도 불이 켜져 있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나 보다 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더 큰 의문이 들었다. 아내가 7시까지 꽃집에 있다면 그 후 1시간 반 동안은 어디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정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그는 아내에게 오늘은 세탁소 정리가 늦어질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내는 평소와 같이 밝게 웃으며 그럼 저녁은 제가 먼저 준비해 둘게요. 라고 답했다. 저녁 6시. 정수는 몰래 세탁소를 나와 아내의 꽃집 근처로 갔다.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숨어서 꽃집을 지켜봤다. 마음이 두근거렸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다. 6시 30분. 꽃집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베이지색 코트에 갈색 가방을 맨 모습. 하지만 정수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아내는 반대편으로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걸어갔다. 정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억누르며 아내를 뒤따라갔다. 멀리 떨어져서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아내의 걸음은 빨랐다. 어디론가 정해진 목적지가 있는 듯한 걸음걸이였다. 10분쯤 걸었을까. 아내는 동네에서도 가장 후미진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오래된 상가들이 질비한 곳으로 대부분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곳들이었다. 정수도 가끔 지나긴 했지만 특별한 볼거리가 없어서 관심을 두지 않던 곳이었다. 아내가 멈춰선 곳은 낡은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작은 식당이고 2층에는 희미한 간판이 하나 걸려 있었다. 의상실. 그마저도 글자가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내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더니 익숙하게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문을 열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 사라졌다. 정수는 충격에 빠졌다. 아내가 그런 곳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언제부터? 왜? 그리고 저곳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 그는 건물 맞은편 전신주 뒤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다. 2층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정수는 발이 저리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혹시 다른 남자가 나타나는 건 아닌지, 아내가 정말 혼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2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그 어떤 남자도 그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다.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다. 가끔 지나가는 행인들마저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지나갈 뿐 그 누구도 의상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수는 혼란스러웠다. 바람을 피운다면 남자가 있어야 하는데 아내는 분명히 혼자였다. 그렇다면 저곳에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다. 혹시 도박?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가 아는 아내의 모습과는 맞지 않았다. 오후 8시가 넘어서야 2층 창문에 불이 꺼졌다. 잠시 후 아내가 계단을 내려와 문을 나섰다. 그리고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걸음걸이가 달랐다. 더 우아하고 더 자신감 넘치는 걸음이었다. 어깨도 곧게 펴져 있었고 고개도 더 높이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이 불면서 그 낯선 머스크 향이 정수의 코끝에 스며들었다. 분명했다. 아내는 저 의상실에서 그 향수를 뿌리고 나온 것이었다. 정수는 아내가 집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후 급하게 세탁소로 돌아갔다. 아내보다 먼저 도착해야 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가 마치 일을 하고 있던 것처럼 옷 정리를 시작했다. 30분 후 아내가 집에 도착했다. 여보, 아직도 일해요? 늦었는데 그만하고 올라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같았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응, 금방 올라갈게. 정수는 대답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옷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위층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후 주저앉았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무력감,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확신. 그날 밤 정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다. 저 평온한 얼굴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의상실에서 아내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와 같이 밝은 얼굴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그 밝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가면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궁금해하며 지낼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의상실에 직접 가서 아내의 비밀을 알아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틀 후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가 꽃집에 출근한 오전 10시. 그는 세탁소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붙이고 그 의상실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지만 아내의 비밀을 알아야만 했다. 후미진 골목은 낮에도 을씨년스러웠다. 몇 개의 상가는 완전히 폐점한 상태였고 그나마 영업하는 곳들도 손님의 발길이 뜸해 보였다. 2층 의상실이 있는 건물 앞에 서자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세탁소에서 가져온 작은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건드렸다. 세탁소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기술이었다. 오래된 자물쇠는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2층 문 앞에 서자 희미한 간판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윤희의 향실. 정수는 깜짝 놀랐다.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이곳은 아내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왜?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방 한가운데 하나의 마네킹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마네킹은 정수가 평생 본 옷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관능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눈이 시리도록 선명한 붉은색,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이는 원단이 마네킹의 곡선을 따라 우아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깨끈은 가늘고 섬세했으며 허리선은 완벽한 S라인을 그리고 있었다. 스커트 부분은 움직일 때마다 춤을 출 것 같은 플레어 라인이었다. 정수는 그 드레스를 보는 순간 이것이 탱고 드레스라는 것을 직감했다. 비록 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 우아하면서도 정열적인 디자인은 분명히 탱고를 위한 것이었다. 방을 둘러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벽면 전체에 수십 벌의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다. 모두 댄스 드레스들이었다. 왈츠용, 룸거레용, 차차차용, 각각의 드레스마다 고유의 아름다움과 특성이 있었다. 어떤 것은 스팽클이 반짝이며 화려했고
어떤 것은 단순하지만 우아했다. 어떤 것은 시스루 소재로 관능적이었고 어떤 것은 프릴과 레이스로 로맨틱했다. 정수는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재봉틀과 다리미, 그리고 정리정돈된 재단 도구들이 그것을 증명했다. 작업대 위에는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정수가 펼쳐보니 아내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디자인 스케치들이 나왔다. 왈츠 드레스, 하늘색, 시폰 소재, 소매는 4분의 3 길이로. 탱고 드레스, 검은색, 백리스 디자인, 슬릿은 허벅지까지. 룸바 드레스, 보라색, 홀터넥, 프린지 장식. 각각의 스케치 옆에 세세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원단의 특성, 색깔의 조합, 몸에 맞는 사이즈 조절법 등. 정수는 아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진지하게 이 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작업대 구석에서 남성용 댄스와 한 켤레를 발견했다. 검은색 가죽에 끈을 매는 스타일의 전형적인 볼룸 댄스용 신발이었다. 정수는 신발을 들어보았다. 사이즈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자신의 발 사이즈였다. 순간 질투심이 그를 휩쓸었다. 아내가 이곳에서 춤을 춘다면 파트너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파트너는 자신과 같은 발 사이즈를 가진 남자일 것이다. 혹시 아내가 자신과 비슷한 체형의 다른 남자와... 정수는 머리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20년간 함께 살면서 아내가 이런 비밀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그는 방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쪽 벽에는 큰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앞에는 춤 연습용 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특수한 댄스용 매트가 깔려 있었다. 이것은 분명히 춤 연습을 위한 공간이었다. CD 플레이어도 있었다. 정수가 CD들을 살펴보니 모두 댄스 음악들이었다. 탱고, 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각 장르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탱고 CD가 가장 많이 달아 있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춤이 탱고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수는 탱고 CD 하나를 플레이어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격정적이면서도 애절한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그는 아내가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아내의 모습을. 하지만 파트너는 누구일까? 정수는 방 안을 더 뒤져보았다. 한쪽 구석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각종 댄스 관련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댄스 잡지, 경연대회 안내서, 댄스 동작을 설명한 책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가 있었다. 20살쯤으로 보이는 아내는 화려한 댄스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정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다. 무대에 조명을 받으며 빛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 모습이었다. 사진 뒤에는 아내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5년 대학교 댄스 동아리 정기 공연.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정수는 충격을 받았다. 1995년이라면 자신과 사귀던 시절이었는데 아내가 댄스를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왜 그녀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때 갑자기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깜짝 놀라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숨을 곳이 없었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거울 뒤쪽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정수는 거울을 통해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것은 아내였다. 그런데 평소보다 훨씬 일찍 온 것이었다. 아내는 꽃집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여기 있는 걸까?
아내는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평범한 일상복을 벗고 벽에 걸린 연습용 댄스 드레스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세를 점검했다. CD를 틀고 음악이 나오자 아내는 춤을 추기 시작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가 20년간 함께 지낸 아내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거기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여자였다. 우아하고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아내의 몸은 음악에 완벽하게 맞춰 움직였다. 매 동작이 유려했고 매 스텝이 정확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연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우아함이었다. 정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아내에게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인생에서의 아내는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아내는 분명히 파트너와 함께 추는 동작을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이끌리며 춤을 추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파트너는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마네킹의 손을 짚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붉은 드레스의 어깨끈을 움켜잡았다. 질투와 혼란과 경이로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휩쓸고 있었다. 정수는 의상실에서 나와 집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다. 아내가 춤을 춘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녀가 20년간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 남성용 댄스화. 정확히 자신의 사이즈였던 그 신발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세탁소에 돌아와서도 정수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다림질하던 와이셔츠를 태울 뻔했고 단골 손님이 맡긴 정장에 얼룩을 묻힐 뻔하기도 했다. 그의 손은 20년간 익숙하게 해온 일임에도 불구하고 차고 떨렸다. 오후 6시가 되자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의상실에서 가져온 남성용 댄스화를 가방에 놓고 아내의 꽃집으로 향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더 이상 숨기고 감추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꽃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튤립 꽃다발을 정리하고 있었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이제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보,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왜? 아내가 놀란 듯 말했다. 정수는 문을 닫고 준비 중 편말을 걸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가 가방에서 댄스화를 꺼내 내밀었다. 이게 왜 당신한테?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튤립을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정수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신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정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화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다. 20년간 품고 있던 의문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며칠 전부터 당신이 의상실에 다니는 걸 봤어. 아내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한참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봤다.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춤을 췄어요. 대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5년 동안. 그게 제 꿈이었어요. 프로 댄서가 되는 건. 정수는 놀렸다. 5년 동안이나 춤을 췄다는 것도 프로를 꿈꿨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어? 여보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춤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춤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꽃집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춤에 대한 꿈을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몸을 움직이곤 했죠. 하지만 여보 앞에서는 할 수 없었어요. 괜히 현실 도피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다. 아내가 20년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이 한심했다. 그래서 의상실을 만든 거야? 3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그냥 드레스나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만들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춤도 춰보고. 혼자? 정수가 물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혼자요. 파트너 없이 그냥 동작만 따라하면서. 그럼 이 신발은? 정수가 댄스화를 들어 보였다. 아내는 새로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사이즈로 사둔 거예요. 언젠가는 여보와 함께 춤을 출 수 있을까 해서. 나와? 여보, 기억 안 나세요? 신혼 때 약속했잖아요. 정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내가 계속해서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댄스 경연대회 하는 걸 보고 있을 때 제가 나도 저렇게 춰보고 싶다고 하니까 여보가 그럼 나중에 내가 당신 춤의 첫 파트너가 되어줄게 라고 했어요. 순간 정수의 기억 속에서 그 장면이 떠올랐다. 아직 세탁소도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좁은 신혼집에서 둘이 텔레비전을 보던 날. 아내가 댄스 프로그램을 보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농담처럼 던진 그 말.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20년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보는 잊으셨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약속이었거든요.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은 까맣게 잊고 있던 약속을 아내는 2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서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며 춤을 연습해 왔다는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왜 미안해 하세요? 내가 너무 둔감했어. 당신의 꿈을 몰라줬고 약속도 잊고 있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보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제가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서로에 대해 모르고 있던 것들, 숨기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파트너는 없어?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여전히 그것이 궁금했다. 없어요. 정말로. 20년간 여보 외에는 다른 남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상상의 파트너와 춤을 춘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정수는 안도감을 느꼈다. 동시에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더욱 커졌다. 20년간 혼자서 꿈을 키우고 혼자서 춤을 추며 살아온 아내가 안타까웠다. 그 향수는 춤출 때만 뿌려요.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 평범한 아줌마가 아닌 우아한 댄서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요. 정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꿈을 실현하는 시간. 그것이 아내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을까. 윤희야, 정수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오랜만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내가 정말 당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아내의 눈이 커졌다. 정말로요? 응, 20년 늦었지만 약속을 지키고 싶어.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20년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보, 춤을 못 추시잖아요. 배우면 되지. 당신이 가르쳐주면. 정수는 일어나서 아내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희,
20년 늦은 약속이지만 나와 춤을 춰줄래?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완전히 이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정수는 아내와 함께 의상실로 갔다. 그는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서툰 산길로 자신의 낡은 양복을 수선하기 시작했다. 세탁소에서 20년간 수많은 옷을 다뤄온 경험이 있었지만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다. 아내는 그 옆에서 붉은 탱고 드레스를 꺼내 다시 한번 점검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는 그녀의 모습이 정수에게는 새롭게 보였다. 여보, 정말 괜찮으세요? 춤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괜찮아. 당신이 가르쳐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정수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화장을 한 그녀는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세월이 주는 성숙함과 우아함이 더해진 모습이었다. 며칠 후, 정수는 서툴게 수선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아내 앞에 섰다. 양복은 완벽하지 않았다. 어깨선이 조금 어색하고 바지 길이도 미묘하게 맞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든 옷을 입는다는 것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아내는 붉은 탱고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20년간 상상의 파트너와 춤을 춘 그 드레스. 이제 진짜 파트너와 함께 추게 될 드레스였다. 준비되셨어요? 아내가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첫 파트너, 지금이라도 괜찮겠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20년을 기다린 그 순간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0년 전의 약속. 나중에 꼭 당신 춤의 첫 파트너가 되어줄게. 그 말을 정말로 했었나? 기억의 저편을 더듬어 보니 희미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신혼 초기, 아직 세탁소도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었다. 텔레비전에서 댄스 경연대회를 보던 아내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정수가 농담처럼 말했던 것. 언젠가 나도 저런 무대에서 춰보고 싶어요 라고 한 아내에게 그럼 내가 파트너가 되어줄게 라고 말했던 것. 젊은 시절의 철없는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20년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저녁 정수는 의상실에서 아내를 기다렸다. 그는 오후 내내 자신의 낡은 검은 양복을 수선했다. 20년간 세탁소에서 수많은 옷을 다뤘지만 춤을 위한 옷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다. 어깨선을 약간 좁히고 바지는 발목이 잘 보이도록 길이를 조절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성이 담긴 옷이었다. 여보. 아내가 의상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마 춤옷이 들어있을 것이다. 어떻게 여기 먼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부터 내가 당신의 학생이야. 정수의 말에 아내는 잠깐 당황한 듯 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춤은 쉽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발만 밟게 되고. 괜찮아. 2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정수도 자신이 수선한 양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어색했다. 특히 정수는 평생 입어보지 않은 스타일의 옷이라 어색함이 더했다. 우선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아내가 정수 앞에 섰다. 그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평소의 수줍은 꽃집 주인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댄스 강사의 모습이었다. 탱고는 남성이 리드하는 춤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가르쳐 드려야 하니까 일단 제 등을 보고 따라해 보세요. 아내는 탱고의 기본 포스처를 취했다.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들고 한 발은 앞으로 내민 자세.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따라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다. 이제 걸음마부터 해볼게요. 탱고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하지만 자신감 있게 걸어야 해요. 아내의 설명에 따라 정수는 한 걸음씩 내딛었다.
평생 무거운 발걸음으로만 살아온 그에게 고양이처럼 조용이라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인내심을 갖고 계속 가르쳐 주었다. 아니에요. 더 부드럽게. 발끝으로 먼저 땅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발 전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1시간쯤 기본 걸음을 연습한 후에 아내가 말했다. 이제 같이 해볼까요? 하지만 아직은 음악 없이 천천히만요. 두 사람은 춤의 기본 포지션을 취했다. 정수의 오른손은 아내의 등에, 왼손은 아내의 오른손과 맞잡았다. 아내의 왼손은 정수의 어깨에 올려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20년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마주보고 서로의 몸을 이식하며 움직여 본 적은 없었다. 정수는 긴장해서 몸이 경직되었고 그 때문에 움직임이 더욱 어색해졌다.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여부 아내잖아요. 아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것은 그가 알고 있던 아내가 아니었다. 붉은 드레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여자 같았다. 자, 이제 천천히 앞으로 걸어볼게요. 제가 뒤로 가면서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수는 아래를 밟지 않으려고 발끝만 보고 걸었다. 고개를 드세요. 파트너를 봐야 해요. 아내의 말에 정수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정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20년간 같이 살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아내의 눈을 들여다본 적은 언제였을까? 좋아요. 이제 조금씩 다른 스텝을 해볼게요. 아내는 정수를 이끌며 좌우로 움직였다. 처음에는 발이 꼬였다. 정수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 아내도 오른쪽으로 가거나 그 반대로 되기도 했다. 몇 번씩 아내의 발을 밟기도 했다. 아, 미안해.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아내는 전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20년간 혼자서만 춰왔던 춤을 이제 진짜 파트너와 함께 춘다는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서 빛났다. 30분쯤 연습한 후 정수는 조금씩 요령을 익혔다.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아내의 발을 밟지 않게 되었다. 이제 음악을 틀어볼까요? 아내가 CD 플레이어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느리고 애절한 탱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 그는 박자를 맞추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색해졌다. 박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음악을 느끼세요. 하지만 정수에게 음악을 느낀다는 것은 어려웠다. 그는 평생 리듬이나 선율보다는 기계음과 물소리에 더 익숙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다리미에서 나는 증기 소리, 그런 것들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래도 계속 연습했다. 아내는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고 정수도 포기하지 않았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춤 같은 모습은 되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아내가 말했지만 정수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아내의 우아한 움직임에 비해 자신은 너무 어색하고 딱딱했다. 나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춤은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거든요. 당신이?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이렇게 몸치인 사람은 처음 본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정수는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 보는 아내의 춤솜씨는 타고난 것 같았는데? 하지만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동아리 연습 끝나고도 혼자 남아서 몇 시간씩. 그렇게 5년을 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내의 말에 정수는 희망을 가졌다. 5년은 아니더라도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매일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의상실로 갔다. 정수는 세탁소 일을 마치고 아내는 꽃집 문을 닫고 나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정수는 확실히 나아졌다. 기본 스텝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여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을 해볼까요? 아내가 제안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단순한 앞뒤 좌우 움직임만 했는데 이제는 회전이나 다른 동작들을 배워볼 차례였다. 이 동작은 5초라고 해요. 여보가 저를 이끌어서 뒤로 젖히는 동작이에요. 아내의 설명을 듣고 정수는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았다. 아내를 뒤로 젖히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아내가 넘어질 수 있었고 너무 조심스럽게 하면 동작이 예쁘지 않았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끝으로 정수는 요령을 터득했다. 그리고 그 동작을 성공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댄서 같았다. 와, 우리 정말 춤추는 것 같아. 정수가 신나게 말했다. 아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탱고를 쳐볼까요? 아내가 CD를 바꿨다. 이번에는 더 격정적이고 빠른 탱고 음악이었다. 두 사람은 준비 자세를 취하고 음악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음악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점점 음악에 몸을 맡기게 되었다. 정수는 더 이상 발끝으만 보지 않았다. 아내의 눈을 보며 그녀의 움직임을 느끼며 춤을 추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춤이라는 것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트너와 하나가 되어 음악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와 아내는 정말로 하나가 되어 있었다. 곡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둘 다 숨이 가빠졌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여보, 정말 좋아요. 아내가 속삭였다. 나도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정수도 대답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그는 아내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춤의 진정한 의미였다. 이제야 알겠어. 뭘요? 당신이 왜 춤을 사랑하는지, 왜 20년 포기하지 못했는지.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된 기쁨의 눈물이었다. 녹슨 가위처럼 삐걱거리던 정수의 인생이 아내라는 붉은 실과 얽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수와 윤희의 저녁 시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의성실에서 춤을 추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정수의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다. 기본 스텝은 이제 자연스럽게 소화했고 복잡한 턴이나 딥까지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곡으로 쳐볼까요? 윤희가 말하며 새로운 CD를 꺼내들었다. 라 쿰파르시타. 탱고의 왕이라 불리는 곡이었다. 이 곡은 조금 특별해요.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곡이거든요. 언젠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꼭 쳐보고 싶었던 곡이에요. 정수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20년 전부터 그녀가 꿈꿔왔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음악이 시작되었다. 평소보다 더 깊고 애절한 선율이 의상실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준비 자세를 취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이번에는 달랐다. 정수는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리드하며 춤을 이끌어갔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매 스텝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았다. 여보, 춤을 추던 중에 윤희가 속삭였다.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그 순간 아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친밀감이었다. 단순히 부부라서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일체감이었다. 곡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정수는 아내를 높이 들어올렸다. 윤희는 팔을 벌리며 마치 날아가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프로 댄서 같았다. 곡이 끝나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세 그대로 있었다. 정수의 팔에 안긴 윤희는 눈을 감고 여운을 만끽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윤희의 고백에 정수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내가 20년간 혼자서 이 꿈을 키워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둔감했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춤 파트너로서가 아니라 2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로서. 그날 이후 의상실은 완전히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다. 정수는 세탁수일을 마치자마자 그곳으로 향했고 윤희도 꽃집 문을 닫고 바로 달려왔다. 그들에게는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느 날 저녁 연습을 마치고 두 사람이 쉬고 있을 때였다. 윤희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 경연대회에 나가볼까요? 경연대회? 정수는 놀랐다. 아직 자신의 실력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추어 부문이 있어요. 나이 제한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대회가 있거든요. 윤희는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내 보였다. 제5회 서울시 아마추어 댄스 경연대회. 다음 달에 열리는 대회였다. 하지만 내가 아직... 충분해요. 정말로. 이 한 달 동안 여보가 얼마나 늘었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제 발만 밟던 분이 이제는 저를 리드하고 계시잖아요. 정수는 망설였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더구나 젊고 잘하는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나와요. 60대, 70대 분들도 계시고 실력보다는 열정을 보는 거예요. 윤희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정수는 결심했다. 좋아, 해보자. 정말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윤희는 기뻐서 정수에게 뛰어들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해맑게 기뻐하는 아내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두 사람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다. 매일 2시간씩, 주말에는 온종일 의상실에서 보냈다. 정수는 회사원 시절 야근하던 때보다 더 열심히 춤을 연습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강하게 리드하세요. 탱고는 남성의 리드가 중요해요. 윤희는 완벽한 코치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수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었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여기서는 시선이 중요해요. 절 보시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무대 끝을 보세요. 그래야 탱고의 긴장감이 살아요. 정수는 아내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며 연습했다. 때로는 힘들었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다. 대회 일주일 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정식 의상을 갖춰 입고 연습했다. 정수는 검은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에, 윤희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붉은 탱고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프로 댄서 같았다. 한 달 전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우와,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정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멋져요. 20년 전 결혼식 때보다 더 멋있어요. 윤희의 말에 정수는 웃었다. 결혼식 때는 어색하고 긴장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자신감이 넘쳤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다. 대회장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젊은 커플부터 정수와 윤희보다 나이가 많은 커플까지 다양히 입다. 긴장돼요. 윤희가 속삭였다.
정수도 긴장됐지만 아내를 안심시켜야 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만의 춤을 추면 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정수는 다른 커플들의 실력을 보며 격정이 되었다. 모두 자신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았다. 여보, 윤희가 정수의 손을 잡았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수는 아내의 말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가 말한 대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 자체였다. 35번 박정수, 윤희 커플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그들의 차례가 되었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순간 정수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관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고 윤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이제는 관객도 다른 참가자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아내와 자신 그리고 음악만이 존재했다. 라쿤파르시타의 선율에 맞춰 두 사람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평소 연습했던 대로 완벽하게. 정수는 아내를 리드했고 윤희는 그의 리드에 완벽하게 반응했다. 중간에 정수가 윤희를 높이 들어올리는 순간 관객 속에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것조차 듣지 못했다. 그들은 완전히 음악과 춤에 몰입해 있었다. 마지막 포즈를 취했을 때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수와 윤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그들이 꿈꾸었던 그 순간이었다. 결과 발표에서 그들은 3등을 했다. 놀라운 성과였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순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희가 말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나에게 이런 경험을 선물해줘서.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춤이라는 것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의상실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춤을 추었다. 대회의 흥분과 긴장은 사라지고 평온한 시간이었다. 여보, 무서워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춤을 추다 말고 윤희가 정수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두려워 마시오. 우리의 춤은 이제 시작이니까. 정수는 아내를 끌어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게 우리들의 마지막 탱고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더 뜨겁게 쳐야지. 윤희는 고개를 저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인생이.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녹슨 가위처럼 삐걱대던 정수의 인생이 아내라는 붉은 실과 얽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하는 한 영원히. 의상실의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 빛 아래서 추는 두 사람의 탱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이었다. 20년을 기다린 만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만큼 뜨겁고 애틋했다.